경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N번방 사건과 모방범죄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무소속 후보가 7명이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후보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후보로 분류되면서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N번방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해 강원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모방한 제2의 N번방 피의자를 이미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관련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었다는 건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중 하나인 텔레그램에 제2의 N번방을 함께 운영할 팀원을 모은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예 작업이라는 섬뜩한 문구와 함께 절대 안전하고 최고 혜택을 약속한다는 유혹적인 글도 덧붙였습니다. 로리 대장 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10대 A모군이 올린 글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군 등 5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로그인이라면 신상 정보가 빠져나가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보면 다른 곳에서 제작된 것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들이 피싱이라든가 아니면 그루밍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최근 일명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 수법이 N번방 사건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춰졌던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강원지방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관련 수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만연하지만 법적 규제는 약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서 켈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32살 비모 씨는 N번방의 성착취 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B 씨가 N번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있던 것들이 터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이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형을 내리는지가 또 다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B 씨와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B 씨의 음란물 제작 관련 여부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공범 여부 등을 철저히 보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변론 재개로 선고가 연기된 신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2일 다시 열리게 되는데 검찰이 재판을 통해 신 씨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야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1,651억 원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27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 1,165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다음 달 중 1,200억 원을 들여 도내 취약계층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추경안 통과에 따라 124억 원 규모의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사업과 숙박 경기 활성화를 위한 쿠폰 지원 사업도 진행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도내 후보 등록 마감 결과 8개 선거구에
총 37명이 등록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6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6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총선 후보자 등록에는 첫날 34명이 등록했으며 둘째 날 3명이 등록해 총 3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로 등록을 마친 사람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예비 후보 때와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만 펼칠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된 재보궐선거에는 고성군수 후보 4명, 횡성군수 후보 2명이 등록했으며 춘천시 사선거구 시의원 후보 3명, 홍천구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2명이 등록했습니다. 원주에도 아직 서민이 더 많잖아. 서민들을 위주로 그래 이제 지금 원주에는 지금 큰 기업체들이 없잖아요. 전부 다 이 서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서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조금 일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서민들이 그래도 잘 살아야지 좀 중소기업도 살 수가 있지 서민들이 아주 못 사는 중소기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민들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요새 경제도 많이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많이 어려운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분들이 힘낼 수 있는 경제 이런 부흥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정부에서 잘 추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가혹하게 어떤 쪽에는 너무 그렇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총선은 유독 무소속 후보가 많습니다. 각 정당 공천에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까지 모두 7명인데요. 이들 무소속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흰색 점퍼를 입은 후보자, 바로 무소속 후보자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8개 선거구에서 이 같은 무소속 후보는 7명에 달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5명. 원주 갑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각 1명씩, 강릉에는 2명이나 됩니다. 이들 무소속 후보 대부분은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거나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적은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 등 선거 판세를 흔들 만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의 무소속 의원의 약진의 정도가 이번 투표에 상당한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강릉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된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전략공천을 단행하면서 기존 지역에서 뼈가 굵은 주요 정치인들은 당원을 이끌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단행한 것입니다. 지역의 지지 기반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의 득표율이 절대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여권의 표보다는 야권의 표를 나눠 가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죠. 역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3명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1명이 여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아직 여야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어 무소속 후보들이 이번 총선의 주요 캐스팅 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투표소에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선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학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이제는 군수도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33년간 강원도청에서 강력 행정을 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김주식입니다. 행정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 교육 유치 전략,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하는 방안과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고성군에 대한 돈이 돌고 경제가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지가 증진되는 고성군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민 여러분이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고성군을 위해서 모순의 자세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고성군에서 군정에 입사한 이래로 37년간 고성군만을 위해서 일해온 토박이 행정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속초, 양양, 인제, 화천의 경우를 보시면 토박이 행정가들이 시군장을 맡아서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맡아서 쇠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고 소멸군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능력이 검증된 행정가인 제가 고성군정을 맡아서 행정의 서비스를 대폭 혁신적으로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변했구나 라는 행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분권의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왔던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제2개국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지역 뉴스와 지역의 보탬이 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이번 주요 개편 내용을 이윤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먼저 헬로티비 뉴스는 시청자가 만드는 뉴스를 목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사건 사고부터 지역 미담까지 제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매일 다양한 지역 인사들을 연결해 우리 동네 소소한 이야기부터 주요 이슈 현장까지 생동감 넘치는 소식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해묵은 이슈 현안을 풀어보는 시사 토크쇼 기자회견을 신규 런칭하는 등 보도 제작량도 늘어납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재난방송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후보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에 바라는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많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 선거 방송을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3편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도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특산물로 차리는 지역 밥상, 이원일 셰프가 진행하는 셰프의 팔도 밥상과 김도영 씨와 함께 떠나는 숨겨진 지역 명소 낭만읍 고양리, 우리 지역의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즐기는 콘서트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로 차린 밥상을 도시락 형태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거나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콘서트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헬로비전의 제2개국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맛과 고향의 향수, 재미와 감동을 모두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개국을 앞두고 있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중앙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 콘텐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미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미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입니다. 지역의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힐링 요리 예능 셰프의 팔도법사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반에 방송됩니다. 여러분 모두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조갑경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컬 시대 진행자 종합예술인 홍서범입니다. LG 헬로비전 개국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의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애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LG 헬로비전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입니다. 원주시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국내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역 내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지속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환자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원주시는 덧붙였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삼척 맹방 유채꽃밭 출임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를 전면 취소했지만 주말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외지에서 관광객 방문이 예상돼 벚꽃길 주변 교통지조와 계도도 함께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양구 곰취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양구군 축제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5월 1일부터 나흘간 예정이었던 곰취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던 곰취 7,200상자는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소진할 계획입니다. 곰취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곰취는 킬로그램당 10,000원이고 택배비는 군에서 지원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가 내렸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은 다시 화창한 봄날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